결국은 전통 산업이 있고 그 전통 산업을 대체하려는 혁신 세력이 생기면서 파일을 이루어가는 게 벤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충돌은 각각의 전통 산업 영역에서 계속 생길 수밖에 네, 없는 네. 거다. 그럼 그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진짜 부분이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네. 와칭을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결론은 이제 그 사업자가 원래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하게 된 게 결론이죠. 규제 얘기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현 정부 들어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추진됐던 거긴 하지만 네.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네. 추진해서 또 성과도 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물론 정부가 시작하면 다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벤처 생태계 입장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이 일정 기간 동안은 이게 정말로 규제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일단 유예를 시켜놓고 네. 일단 한번 사업을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하겠다 뭐 이런 네. 제도잖아요.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또는 잘 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이게 만약 효과가 있는 제도라면은 더 확대하고 더 발전 개생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보통 정권이 바뀌면 전 네. 정권에서 열심히 하던 거는 그건 그때 한 거니까 안 해. 뭐 이런 좀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좋은 제도라면 또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실 규제 문제는 저희 벤처 생태계 내에서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역대 정부들도 관심을 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실현이 가능하냐 아니냐인 거고, 그건 비단 이제 저 벤처 생태계 영역뿐이 아니고 기업 영역에서는 공통적인 화제인 것 같아요. 기억이 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억을 거슬러 가시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초기에 네. 의원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현장을 가시다가 전봇대가 이렇게 전봇대, 예, 맞아요. 규제 전봇대를 뽑자 뭐 이거요. 예, 도로 중간에 전봇대가 있는데 네네. 저걸 없애려니까 뭐 지방 조례까지 포함해서 뭐 열 몇 네네, 개의 법을 네. 바꿔야 된다라고 네. 해서 규제,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뭐 소위 손톱 및 가시 뭐 네네. 이런 논의들도 예,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얼마 실현 가능하냐에 대한 네네.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새로운 네. 제도, 영국에서 태생된 네. 원래 이제 그 핀테크 영역을 위해서 네네. 이제 정부가 놀이터를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준 예, 예. 제도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했다는 건 큰 진전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근본적인 부분은 기존 법률 체제나 기존 체제에 대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진한하기 때문에 만든 대안이 규제 샌드박스인 거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혁신적인 생태계를 안을 수 있는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아. 네. 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된다는 건 대안에 대한 음. 차선책인 거겠죠. 약간은 예. 하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라도 해보자 약간 그렇게라도 이런 해보자는 그게 이제 정확한 느낌이라고요. 표현 예, 예. 같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네. 되고 있고, 물론 뭐 거기에 대한 기준들도 다양하고, 음.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전통 산업과의 충돌 부분, 네. 이건 네.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출하를 했지만 액셉트가 안 된 제도도 있지만, 특히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메디칼 관련되는 그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들, 이제 거대한 또 의료법이라고 하는 이제 네네네. 거대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걸로도 굉장히 유용한 제도로 작동하고 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 진입했거나 이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좀 전에 언급하신 금융 쪽에 잘 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핀테크 핀테크 쪽에서 영역들이죠. 핀테크 네, 업종에서 네, 네, 샌드박스가 네. 잘 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본질적으로 아쉬우신 네. 부분은 기존의 규제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거죠. 없다라는 예,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방 샌드박스의 이제 근본적인 철학이 유예와 승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정부 입장에서 그게 일리걸이라는 걸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승인해주는 이 철학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선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이제 전통 산업과의 충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건 사회적 합의 또 어려운 일일 예, 수밖에 예, 없습니다. 네.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죠. 네네. 뭐 네. 택시 기사님들과 그렇죠. 예, 예. 어떤 맞습니다. 하다에서 모빌리티 예, 기업의 예, 예. 충돌 문제. 네. 벤처기업 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일의 시금석이라고 봤거든요. 네. 이걸 어떤 그렇죠. 방식으로 해결이 극복을 하고 되는가. 더 나은 예. 방향으로 가는가. 그렇죠. 사실 그렇게 아주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방법론상에 하여튼 사실 좀 문제가 뭐 네. 앞으로 더 나은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그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론으로 가는 게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이런 문제야말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받았던 느낌은 뭐 지난주에 저희 조신 교수님도 와서 그 말씀을 맞아요. 하셨지만 네. 그냥 이렇게 하고 너네끼리 해결해 봐 이러고 약간 좀 뒷짐지는 것 같은 네. 좀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필요한 문제니까 이게 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예. 이게 들어가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해결하러 네. 해결이 되겠냐 예, 예, 이런 예.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결국 정부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이제 정부 탓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이 시민들의 지향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담론이 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그거를 거슬리겠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의 합의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슈를 좀 이렇게 좀 조목조목을 보면 결국은 그 사업자가 그 이제 모 기업의 사업자가 사실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해당되는 이제 중앙행정부처, 그다음에 네. 지자체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네. 이제 그 모델들을 펀딩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네. 그 반대 집단하고 이제 충돌이 그렇죠. 생기는 네, 거죠. 네, 네. 정부가 중재 역할을 많이 예, 했었었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다는 게 예. 불법이냐? 예. 그랬더니 불법이라고 된다. 할 수는 없다. 해도 된다. 그런 거죠. 공식 예. 문건을 받았었죠. 예. 이제 그건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규제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랬을 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길 텐데 네. 이게 뭐 디지털 전환의 이름이든 네. 4차 산업혁명의 이름이든 결국은 전통 산업이 있고 그 전통 산업을 대체하려는 혁신 세력이 생기면서 파일을 이루어가는 게 벤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충돌은 각각의 전통 산업 영역에서 계속 생길 수밖에 네, 없는 네. 거다. 그럼 그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 네. 와칭을 했었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결론은 이제 그 사업자가 원래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하게 된 게 결론이죠. 네. 회피해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네, 런칭이 되어 예, 있는 예, 거죠. 다른 예, 모델로 예. 하고 그래서 있죠. 저희가 그 당시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를 들면 뭐 레포트에 의하면 2030년, 35년 정도가 되면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선진국에 해당되는 거지만 뭐 25% 정도가 된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그 드라이버의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네. 결국은 갈 길은 뻔히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뭐 1차 산업혁명 때에 뭐 그 러다이트 러다이트 기계 운동, 파괴 예, 운동 기계 때, 파괴 예, 운동.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거죠. 네. 그랬을 때 혁신 지향을 정부가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안전망들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혁신을 가속시키는 일들이죠. 말씀처럼 그 양쪽에 해결되지 않은 분들끼리 그를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부 네. 역할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럴 때는 혁신에 대한 지원보다는 먼저 비혁신이라고 아니면 제가 말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전통 산업 쪽에 사회 안전망을 먼저 만들어주고 네. 소프트웨어 연동할 방법을 만들어줘야 혁신이 가속이 되는 거죠. 혁신을 가속시키고 여기에 안전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충돌은 끝이 없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택시 면허를 뭐 네. 정부가 사달라 뭐 이런 네, 논의도 네,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사실 그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너무 커서 예, 예. 결국 합의가 안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 인재 시작이라고 한다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스탠스를 예. 좀 정립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가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네. 그거는 뭐 그냥 어찌 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대안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서 새로운 예. 뭐 패러다임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네.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정책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네.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정책, 물론 뭐 민간 사회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섞인 겁니다만 그런 고용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이 계층 사다리 구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뭐 대기업이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네, 보니까 그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비협동성 등등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결국 벤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네. 하나하나가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게 이제 뭐 소홀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좀 쭉 밀고 나가야 되는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는 게 세부적인 정책을 건드리기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그래서 저희가 네. 모셨습니다.